네, 이번 영상에서는 군대 징계에 대한 설명과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징계처분입니다. 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추가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대대 소속 B중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 700만 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대대의 대대장 C는 B중사의 비행 사실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입니다. 징계권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말지 또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단 국방부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필수로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B중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양정 기준에 따라 중징계를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군징계의 양정은 장교, 부사관의 경우에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근신, 견책이 있고 군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 중 근신이 빠지게 됩니다. 경징계라고 해서 정말 타격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의 경우 가장 낮은 견책 처분만 받아도 진급에서의 불이익, 급여상의 불이익, 그리고 정부 포상 등의 제한 등 수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GP에서 근무하는 장병 A가 탈북자 5명을 발견한 뒤에 당시의 상황을 매우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이에 대한 공로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전에 이 장병이 어떠한 경미한 사유로 인해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A 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포상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군징계는 군조직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권의 행사 측면도 있지만 처분을 받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분상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네, 징계 절차 개관에 대해서 개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행사실 등으로 인해서 징계 사건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면 소속 부대 징계 담당관 또는 징계조사관이 징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마친 후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이른바 사조결이라고 하죠. 사조결을 작성하게 되고 징계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조결 작성을 완료하고 징계 담당관이 징계에 대한 요건 사실에 포섭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징계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징계권자는 사조결 그리고 징계 담당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징계권자는 징계 담당관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시하게 됩니다. 징계 담당관은 각 신분과 비행 건명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통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3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통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징계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처분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에는 위원들이 징계심의 대상자를 심의하고 징계 간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종류를 의결,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 기각, 관할 위반, 그리고 혐의 없음 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담당관은 징계권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징계권자는 원결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감경, 유예, 정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담당관은 징계권자의 조치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서를 발행해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수여하고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징계 처분자는 징계 위법, 부당 또는 과중을 이유로 원징계 처분의 감경 및 무효를 이유로 하는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는 징계 처분으로 전역, 제적된 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고심사위원회의 징계 간사는 군 법무관이 담당하게 되고요. 징계 처분자 같은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 인권법무 담당관 등의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서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과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원 중 한 명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를 군법무관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전원이 장교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병과 부사 간의 항고심사위원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징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드렸습니다. 우리 일로 군형사 전문센터에서는 군법교육 외에도 징계 실무에 관한 징계권자, 징계 담당관들을 위한 교육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의 비교, 그리고 형법과 징계 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군 장병분들께서는 군 생활을 하시는 동안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군본부 군검사 출신인 변경식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의 진행 순서, 형사사건의 처분 종류,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불복의 종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사 전문센터 문건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